제가 운영했었던 고시원을 경험해 봤을 때 또 월세 수입의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고시원이. 그래서 고시원 수익률을 버금가는 그런 어떤 월세 수입의 모델을 찾다가 원룸이 거기에 적합한 모델이어서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경매로 매입을 했고요. 29억 200만 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세대수는 36세대이고요. 보증금은 300만 원 정도 되고 월세는 한 55에서 57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건물에서 나오는 매출은 월 한 2,200만 원 정도 됩니다. 제가 이제 이걸 구입하면서 대출을 냈기 때문에 대출 이자 그리고 이제 운영하는 운영비 등등을 다 빼고 나면은 순현금 흐름은 1,100만 원 정도 이 건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건물은 법인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인은 매출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보증금은 매출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보증금을 적게 받고 월세를 몇만 원이라도 더 받는 걸 택해서 월 수입을 더 높인 거죠. 금천구는 구로 디지털 단지와 가산 디지털 단지가 인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굉장히 원룸 수요도 많고 임차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곳이라서 좀 유심히 봤고요. 여기가 토지 용도가 준공업 지역입니다. 일반 주거 지역보다도 토지의 가치가 월등히 높은 지역이라서 이쪽을 선택하게 됐고요. 청소만 업체를 쓰고 나머지 룸에 필요한 관리는 모든 관리는 제가 다 하고 있거든요. 도어락을 교체한다든지 뭐 등을 LED로 바꾼다든지 세면대 배관을 교체한다든지 항시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구비를 해놓고 다닙니다. 처음부터 하실 줄 아셨던 거예요? 아니요, 전혀 할 줄 몰랐고요. 하나하나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배워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아파트 투자를 계속 했었는데 한 10채가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제 수입은 계속 월급밖에는 없었던 상황이었죠. 아파트를 팔려면은 호재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가격인데 팔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팔지 않고 계속 이제 매입만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자도 내고 해야 되니까 점점점 이제 월급으로 생활하기 좀 굉장히 빠듯했었고, 네, 그러다가 이제 눈을 돌린 게 고시원이었죠. 그때 2021년도 여름이었습니다. 어떤 상가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상가주는 따로 있고 그 상가에 고시원을 꾸며놓고 그걸 운영하는 임차 고시원이었어요. 규모는 36실이었고요. 그때 당시 전략은 코로나 시작되는 이제 초창기여서 망해서 나가는 고시원들이 많았고, 그런 고시원들은 이제 권리금이 없었습니다. 그런 무권리인 고시원을 인수해서 인테리어를 싹 이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월세를 좀 높이 상향을 시켜서 다시 사람을 채우는 방식으로 해서 수익을 극대화 시켰고요. 그때 만실 기준으로 한 5, 600만 원이 들어왔었어요. 상가 보증금이 5,500만 원이었고요. 월세가 300만 원이었고 공사비가 한 3,300 정도 들었어요. 뭐 수익률이 이제 고시원은 대부분 한 20, 30%는 보고 들어가거든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했던 수익률은 거의 200% 가까이 나왔었죠.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이 나왔었던 거고, 권리가액이 없었으니까 수자금은 3,300만 원이 전부였고 월세야 뭐 그달 매출에서 나오는 거였고요. 수익률이 말도 안 되게 높았고, 지금은 그거보다는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때 좀 눈을 뜬 거죠. 고시원 사업이 굉장히 좋구나. 그게 지금에 와서 이제 어느 건물을 사게 된 동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1년 반 정도 운영을 했고요. 그때 마침 고시원의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때다 싶어가지고 엑시트를 하고 나왔었죠. 22년도 8월에 제가 원룸 건물을 이제 경매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 만에 이제 명도를 다 하고 나머지 한 달 만에 공사와 세입자를 다 맞췄어요. 2달 만에 다 만실이 된 거죠. 그래서 운영을 해봤더니 훨씬 수월한 거예요. 고시원보다. 왜냐면 고시원은 한 달 간격으로 사람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원룸은 기본 1년이거든요. 계약을 하면. 그러니까는 한번 세입자가 들어오면은 이제 손댈 일이 별로 없는 거죠. 고시원은 월세만 내면 끝이거든요. 나머지는 다 고시원 운영자가 내야 됩니다. 전기세니, 보일러, 뭐 가스비니, 수도세니 이런 거.
두 개 대충 따져보면요, 매출이 한 30%나 돼요. 반면에 원룸은 개별 호실별로 다 관리비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쓰는 만큼 그 호실에 사시는 분이 내는 시스템이라서 훨씬 관리가 수월하죠. 원룸의 관리 비용은 딱히 없고요. 건물을 인수하면서 알게 됐는데 전기 검사, 소방,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요 세 가지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관리해주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 관리 업체들이 한 달에 10만 원씩 받고 한 달에 한 번 나오셔서, 기사분이 나오셔서 싹 점검을 해주십니다. 그거 말고는 특별히 나가는 돈 없습니다. 보유하면서 내는 세금, 종부세가 제일 큽니다. 물론 취득할 때 취득세도 내긴 하는데 종부세가 많이, 재작년, 작년에 굉장히 많이 늘었고, 종부세는 이제 인별과세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많이 갖고 있으면 많이 내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제 명의를 4명이서 명의를 나눠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도 1년에 내는 종부세가 한 2천만 원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양도세인데, 저는 이제 매도를 뭐 하긴 하는데 잘 많이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매수를 하면은 굉장히 신중하게 하고 오래 갖고 있는 편이라서, 매도를 할 때 주의할 점이 그 양도세 합산과세라고 해서 한 명의자가 1년에 한 채 이상을 팔게 되면 그 양도액이 다 더해져서 그 과표 구간이 올라가거든요. 그것만 피해서 이제 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원룸 세금 같은 경우도 그거는 좀 다르고요. 건물은 이제 법인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법인은 이제 법인 종부세도 있긴 한데, 구로에 있는 거는 이제 종목이 근생 건물이에요. 근생이기 때문에 종부세가 없고요. 재산세가 나오는데 재산세가 한 600만 원 정도 요번에 나왔더라고요. 그 탑층이 주택이라 8층이 주택 세대가 하나 있어서 그거에 대한 종부세, 법인 종부세 3%가 나올 예정이고, 아마 그게 한 45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매수한 거는 종부세나 재산세 기산일이 6월 1일자거든요. 6월 1일 이후에 등기를 쳤기 때문에 올해는 종부세나 재산세는 안 나올. 저도 종부세 2천만 원 내고 싶어요. 다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현금으로 내야 되거든요. 대부분의 투자하시는 분들이 현금을 쌓아두지 않아요. 그렇죠. 어딘가에 다 투자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연말에 그런 돈을 이제 딱 두드려 맞으면 굉장히 벅찹니다. 물론 아직 제가 여력이 좀 덜 차서 힘든 걸 수도 있는데, 뭐 심지어 저번에 이제 그 전세금 뱉어내느라고 하나 매도를 했는데, 이제 양도세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거를 카드 분담으로 해가지고 처리했습니다. 저는 상가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추천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상가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은 금리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상품이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전세값이 떨어지면서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도하게 좀 자산이 빠지는 현상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원래 가치보다 현재 많이 떨어지는 거죠. 뭐 아파트 값에 그냥 건물 한 채를 살 수 있는 곳들이 너무 즐비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걔를 수익 분석을 해보면 이자를 내고도 충분히 2, 300 정도 순수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이율이 떨어지고 이자 부담이 좀 적어지고, 그리고 월세도 자꾸 이제 오르는 상황에서 뭔가 하나 하겠다고 하면 저는 이제 그런 수익형인 상가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추천합니다. 그 지역도 특별히 뭐 추천해 주실 만한. 전국적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그 지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도를 딱 봤을 때 큰 산단이나 상업지 근처가 있으면은 월세 수요는 분명히 있거든요. 대학가 주변은 좀 피하고, 왜냐면 이제 대학가는 한번 들어왔다 한번 싹싹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공실의 위험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가라 하더라도 주변에 산단이 좀 있거나 공업지역이 좀 있으면은 들어가는 편이고요. 아파트를 하신다고 하면은 좀 투자금이 좀 들긴 하지만, 그래도 경기도권의 GTX 역세권이나 신안산선 역세권, 월곶 판교선 역세권, 아니면 역세권을 진입하기 좀 어려운 금액대다 하면은 앞뒤로 역 한 정거장 떨어진 곳, 요 정도를 추천드리고요. 안산은 지금 이제 없던 역이 이제 생기는 곳이 많아서 그 주변에 이제 구축들을 유심히 보시면 투자금이 굉장히 적게 지금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구축들이 여기 들어오면서 지금 신축으로 탈바꿈 하려고 막 으쌰으쌰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떨어졌기 때문에 구축이 먼저 빠지거든요. 그래서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 그런 데를 진입을 하면은 나중에 여기 개통되고 신축으로 이제 탈바꿈이 되면은 수익이 굉장히 크게 날 수가 있는 그런 위치가 있죠. 향후 계획은 우선은 경매 시장이 한 1, 2년, 적게는 한 1년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전 뭐 제가 예측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그 시간 동안은 자산을 매입하는 시기라고 강하게 생각이 들어서 계속 이제 돈이 생기면 계속 자산을 매입할 생각이고요. 동시에 이제 아파트도 굉장히 수익들이 많이 이제 올라와 있고 또 양도세 중과세를 배제해주는 시점이 내년까지예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몇 개 정리할 생각입니다. 그 아파트를 매도하면은 그 에쿼티를 가지고 모텔이나 호텔, 소형 호텔 같은 걸 매입을 해서 운영을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10년 안에는 리조트를 한번 운영을 해보고 싶은 큰 꿈이 있습니다. 제가 회사 생활을 22년을 했고요. 그 굴레를 벗는데 한 5년 정도 시간이 걸렸거든요. 아마 이런 지금 싱글 파이어를 보실 정도의 어떤 구독자분들께서는 아마 이미 재테크에 대한 마인드는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2년까지도 안 걸리실 것 같고 굉장히 빨리 파이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인플레이션을 맹신하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인플레이션은 역사상으로 한 번도 멈춘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곧 현금의 가치가 미래에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금을 지금 버시는 거를 전부 다 이런 부동산이나 이런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자산에 하나둘씩 이제 모아두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본업을 잃지 마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제 5년 동안 계속 병행을 했었지만 본업이 무너지면 다시 투자하기가 힘들어져요. 다시 일을 하기 힘들거든요. 본업을 유지하시면서 충분한 트레이닝 시간을 가지시고 공부를 많이 하시고 투자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려면 남들보다 잠을 줄여가면서 분명히 하시게 될 거예요. 저도 그랬고 요즘에 넷플릭스 많이 보시잖아요. 그거 잠깐 접어두시고 2, 3년만 열심히 하시면 아마 큰 성과를 이루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